자, 이제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은 직접적으로 손해보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험이 이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손해보험 사고율을 낮춰서 우리 손해보험 전체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는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8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편에서 한 2문제 정도씩 나오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암기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고요. 한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4편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범죄라고 하는 거, 우리 보험 사기.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 사기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보험, 과다하게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나이롱 환자라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데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정비업체나 이런 데 가보면 괜히 그냥 요거 조금 이제 사고가 나면 다 뜯어서 고치고 막 이러는 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실은 다 그런 부분들이 다 보험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보험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떤 부분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악화시키는 거죠. 보험회사의 재정들을 악화시키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진짜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보상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말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보험 범죄 사기,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사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 형법에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세분화되고 이게 과학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법에서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도에 새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결국 형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이 돼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정의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서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한다. 자,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 정의는 굉장히 많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다음 보험 사기 범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요 내용이 맞은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자를 사기쳐서 보험자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보험 사기는요, 우리가 고의,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하는 과잉 청구하는 보험 사기를 우리가 가벼운 보험 사기라고 하고요.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을 경성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성과 경성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성은 뭐라고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 가벼운 겁니다. 근데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경성 사기는 고의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벌 관련해서는 당연히 과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요 5천만 원도 중요하고 10년도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엄청 세다. 보험 사기를 치면 엄청 세게 처벌을 받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우리가 처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에 그 대해서 5억에서 50억 미만까지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50억 이상 이득액, 50억 이상을 우리가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주 센 겁니다. 50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예, 굉장히 센 제도고요. 여기서는 숫자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가중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고 미수범. 예, 미수범. 그 범인을 계획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 처벌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게 벌금을 때리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범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보험범죄가 이게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짜고 하는 거죠. 막 사고를 짜고 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조직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피해는 뭐 모방범죄가 늘어나서 10대 이하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손해율이 높아져서 우리가 보험 선량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생명 존중 또는 윤리의식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나오면 쉽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뭐 범죄가 단순해지고 있다. 아니면은 범죄가 개별화되고 있다. 이런 거 틀린 거죠. 조직화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범죄라고 하는 게 그 복잡해지고 이러는 환경에서는 복잡해지고 그 곤란해지고 그죠? 범죄 입증이 곤란해지고 그다음에 범죄 조직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는 게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런 지문들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답을 골라내시는 부분에서도 좀 쉽게 골라내실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생명보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가 많이 있겠지만 교통사고 이제 손해보험 입장에서 범죄 유형을 보면 이런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가 교통사고입니다. 제일 용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사고 내고 보험 가입 다 돼 있으니까 책임보험이나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배상보험법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일어나고 복합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차량 도난, 여러분들 뭐 자동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회수가 어려워요. 이게 자동차 사고를 내면은 막 번호판도 갈아 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족조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적발 및 회수가 쉬운 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도난 관련 보험 범죄는 우리가 회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롱 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의료기관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보험금을 더 뭐 해주겠다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보험 범죄에 지금 이용되거나 도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정비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고가 났는데 뻥튀기 해가지고 뭐 그냥 전체를 다 갈자고 하기도 하고 범퍼만 조금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차 문짝을 다 고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니까 손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화를 고의적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 범죄 관련 보험 범죄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다. 범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형법과 별도로 사기에 대해서 보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그다음에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거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우리가 보험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면 안 되겠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 우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다 기억하기 어렵죠. 빨간 것부터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시행이 됐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5억 이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요 정도는 반드시 우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돼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요. 뭐 자동차 배상 보장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자배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은 못 하셔도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범죄 그 사기 우리 조금 전에 말한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인데 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의료기관이 돈이 많잖아요. 병원 돈이 많으니까 과태료가 300만 원이다.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그런 외출 외박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없게 돼 있죠. 의료에 대한 정보들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하여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몰래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의료기관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벌금은 아니고요. 기관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절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뭐라고요? 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얼마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 누구한테? 네,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하고 있다. 환자한테 부담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이롱 환자와 관련해서는 300만 원 의료기관에만 부여하고 있다. 환자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열람, 외박 기록이나 열람 청구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 청구하는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정비업체는 의료기관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정비업체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의료기관은 300만 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비 전 사전 견적서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도 견적서를 교부해야 되고 정비 후에 내역서도 반드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의무화가 아니고 사후만 의무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업체는 정비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수리하고 나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 뭐라고요? 일단은 정비업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적 우리 정비하기 전에 견적서도 의무고 정비하고 나서 내역서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부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지만 손해보험 업계 자체적으로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손해보험 우리가 교통안전 57분 교통방송 이런 거 보실 때 57분 교통안전 할 때 뒤에 후원사들이 보통 다 뭐예요? 손해보험 회사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들, 손해보험 업계가 그런 안전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율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방 그런 노력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방은 높이고 있고 사고율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무 관련해 가지고 책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무면허나 음주, 과로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 신호등이나 그런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그런 노면 표시나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자신과 승객,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내 소란 금지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손해보험 업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법적으로도 그런 법적으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 회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손해보험 업계는 전 보험 업계가 손해보험 업계가 노력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그 위험운전 치사사상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과하게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해서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시켰을 때는 벌금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우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 처벌 벌칙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벌금이나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죠. 벌칙이니까 벌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위반, 2회 위반, 측정 거부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0.08에서 0.2%면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0.03% 이상만 되면 그 면허 취소가 되고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회 위반 이상 되거나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은 좀 과하게 처벌을 받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틀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상해사고를 냈을 경우에 처벌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암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0.2% 이상인지 이거 언제 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0.03%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음주운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만 돼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3,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3, 그 다음에 0.08 이상인데 0.08 이상이 되면은 면허 취소가 되고요. 0.03에서 0.08이 돼서 우리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은 100점에 면허 정지 100일을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요. 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다 포기하시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면허 취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게 수치가 몇 프로인지는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다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의 벌칙을,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제한 및 안전거리 위반 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속도 제한 같은 경우 우리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그죠?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하는 경우가 있고 30% 감속이 있어요. 그래서 20% 감속하는 경우는 눈이 2cm, 20mm 미만 쌓인 경우, 20mm 이상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30%.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mm 미만 20%.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0mm 미만 20%. 20 미만 20. 외우기 쉽네요. 그죠? 20 미만 20. 20 초가 있으니까 30.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감속해라는 얘기니까 요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왔던 벌점의 규정들은 다 삭제됐습니다. 올해부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간 벌점이 121점이면 면허 취소. 2년간 201점이면 면허 취소, 3년간 271점이면 면허 취소, 121점, 201점, 271점. 다 기억 못 하시겠죠? 근데 121점, 201점, 271점이면 면허 취소가 되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를 받는다. 자, 여기서는 그냥 40점 초과 시에 면허 정지를 받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특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적용해서 우리 운전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러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과하게 불이익을 받을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아니면 사망사고 같은 것들을 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쌍방이 합의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경우는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어기면 굉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제기 가능한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특례를 예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벌, 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나 그 다음에 중과실 치사상죄를 하고 나서 요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도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주를 하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요렇게 사고를 내면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처벌을 안 받는 경우는 처벌은 받지만 공소를 제기받지 않는 경우, 공소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형사상 처벌받는다는 얘기니까 형사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과실이나 중과실은 여러분들이 처벌받지 않지만 도주를 하거나 음주 측정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중과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를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례 예외라는 거예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거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냈지만 여러분들이 도주하시면 안 되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거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도로교통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리가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최근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죠. 막 보복운전하거나 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구속이 되면 무조건 면허 취소고, 난폭운전으로 불구속된 경우에도 40일간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불구속됐더라도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구속됐더라도 40일간의 면허 정지, 그 다음에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다 착용하는 거죠.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그 다음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처벌 규정이 신설돼서 자전거를 음주운전해서 단속을 돼서 여러분들이 뭐 범위가 넘어나지 않으면은 뭐 훈방 조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처벌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75세 이상자의 경우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요즘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거꾸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반대입니다.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는 어린이 그 교통사고 지역, 그 지역에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 주정차법 위반이 뭐 허용된다 이렇게 지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사고가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정차 금지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신설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 예정이고 이제 시행 예정인 부분이 뭐냐면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 대해서는 그런 구분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이제 우리가 차도가 없는 중앙선이 없는 차도가 같이 있는 경우에서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선이라고요? 보행자는 반드시 차선이 없는 중앙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셔요? 요즘에 대부분 빨리 지나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에 서행, 일시정지를 하셔야 돼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보하셔야 되고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셔야 돼서 우리가 회전교차로에서는 사고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이 신설이 돼서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몇 킬로요? 20km. 아까 20km 이상이 넘어가면은 중대 과실이 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가 넘어가면 우리가 20km 초과시에 우리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20km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좀 다뤘어요. 음주운전 취사상죄에서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다음에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앞부분에서 보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 음주치사상죄하고 똑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범죄, 사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중에 이제 우리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자동차 또는 정비,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 출제 수는 2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아주 세밀한 그런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